시당 차원의 팟캐스트 가칭 5, 6도 TV인데 첫 시험 방송입니다. 그래가지고 테스트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당에서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그 전에 어렵도 연구소장이 네. 왜 어렵도라는 이름 함부로 막 쓰냐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아직 가칭. 네, 가칭. 가칭. 네, 발음을 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하루 이름 아닙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당 처음에 이름 아닙니까? 나도 정식으로 하기로 합시다. 근데 위원장님이 출연하셨는데 이게 실패했다. 네. 그래서 없어진다. 참 대략 난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 인사부터 하시죠. 네. 혼자 나한테 톡박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재미없어서 그랬다. 그렇죠. 저는 모르는 정보를 다들 제공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네. 제일 중요해요. 자, 간단하게 먼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제가 인사 소개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각자 우리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연 비례 정명희 의원입니다. 예,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디지털 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기섭입니다. 제가 이렇게 TV 출연할 줄은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정치연합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주 과사님하고는 저하고는 술을 한번 먹었죠. 네. 주량이 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유언비어를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미인들이 주량이세요. 정대희 씨는 네. 주량이 세다고 맞죠. 들었습니다. 아, 시연님도 가면 주량이 세잖아요. 네. 놀고 있네. 이렇게. 아, 근데 요즘은 이 면역력 때문에 네. 술도 먹으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불확실한 건데 정부에서는 초기대응이 실패했잖아요.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들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온도냐 안 좋냐 안 중요해요. 내가 누구랑 접촉했느냐. 그렇죠. 바이러스를 지금 옮기는 원인이 비말 감염. 이 자리에 네. 이 감염자가 있냐? 아 근데요. 왜 좋아?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접촉은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옮지는 않아요. 증상이 이제 발현되고 나서부터 이제 아하. 옮기 시작할 때 혹시 이 중에서 누군가가 미열이 있거나 네.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미열이나 사람들 기침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관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접촉을 했는데 내가 지금 약간 열이 있고 기침이 있고 네, 뭐 네, 콧물이 있고 다 감기 증상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감기 증상도 기침이 안 나는 사람 똑같이 생각하면 네. 내가 감기랑 베르스가 네. 흔히 말하면 동물이 걸리는 감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처음 매개될 때 그 네.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왠지 온 우리가 거죠. 예. 그걸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치명적인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처음 매개체냐 이런 거를 찾을 때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뭐고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 백신이나 뭐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치면 백신을 만들 수가 없고 안 만드는 거죠. 변종되기 때문에 느닷없이 낙타를 뭐 조심해라 너무 맞지 않는. 상 위원장님께서는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낙타를 다 격리 조치시켜서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개그에서는 이 학교 와야만이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된다. 그래야만이 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PC방하고 학교를 안 가니까 돌아다닌다. 이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방금 정민희 시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위축병은 모르겠지만 부산은 아직까지는 이런까지 안 가야 된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하면 휴교령을 내려야 되고요. 공기중 감염이다라고 시작이 되면 휴교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다 의심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행하는 데서는 휴교령을 내려야 되고요. 경기도, 서울 이런 쪽은 내려야 되고 부산 아직 메르스 양성자가 한 분이고 확진자.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공기중 감염을 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렇게 워낙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예. 이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치원을 안 가는 어느 정도 네.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아닌 경우는 이제 그래서 집에서 네,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지금 시점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도 뭐냐면 창원이 생겼잖아요. 네. 경주도 생겼거든요. 네. 부산도 생겼잖아요. 우리가 다 왕래가 많다는 거죠. 음. 근데 내가
누구랑 만약에 메르스 양성 환자가 누군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3에 했는데 이 사람이 접촉한 경험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지금 우리 부산에 생긴 메르스 양성자 지금 창원, 울산, 뭐 경주에 접촉한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 메르스 양성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다 조심해야 돼요. 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되고. 들어보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잠복하더라도 아프더라도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다. 그다음 그 기간 동안 항체가 생겨가지고 면역력이 좋으면 아. 좋습니다. 면역력이 좋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심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은 그거 먹고 난 애들은 뭐 항체가 뭐 좋은 게 생겨가지고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듣다고 하던데 그런 거 그러니까 감기랑 똑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자기 면역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걸리지가 정상이 발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35번 환자 의사분이 35살인데 지금 이분이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사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35살인데 내 사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또 안심해라고 했던 부분은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으시고 백수리 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 때문에 본인이 의사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현재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는 그 비염 때문에 이거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다 그랬죠. 저 무슨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대부분 호흡기 질환자들이 아니 저하시키다. 이분이 증상이 사실은 발현이 됐는데 본인이 비염이 있으니까 본인 자신이 놓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는 본인도 알았는데 지금 삼성병원 병원장이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 던질 파장을 생각을 해서 전부 다 말을 다 이제 이게 통제시켜 놓은 상태죠.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 그분의 스트레스가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이 자꾸 통제하고 자기가 이분이 이랬었지 않습니까? 증상이 그때 안 나타났었다. 나는 비염이었다 하고 또 다음날 의사들 세미나에 계속했죠. 의사들 세미나에 자기는 친척 말고 안 갔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갔고 구석에 앉았다 또 답변은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그런 또 감추어진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이 보실 때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초기 대응이 실패하기 이렇게 파장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뭐 수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기왕이지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벌어진 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이 사태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작업에 총력을 모아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접근이 돼야 될 텐데 우선은 이제 그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휴교령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게 막 산발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제센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보건당국의 지휘하에 행정당국, 교육당국 모든 일이 관련 당국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확산을 막고 이미 감염자들은 치료해내고 거기에 초점을 모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터무니없이 낙관주의, 막 괜찮은데 뭐 너무 막 난리를 친다 이렇게 해서 자칫 이런 상황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근거 없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아무 활동도 안 해버리고 이래서 뭐 경제도 타격이 심해지고 국민들 일상생활도 어려워지는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정치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대응에 있어서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스처럼 지금 정부의 메르스 대처가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 때의 사스랑 지금의 메르스 비교를 조금 해주시나요? 이게 지금 초기 대처를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총리 주재하에 저 범정부 대책회의가 잘 가동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건당국, 행정당국 협조가 아주 잘 돼서 감염자는 몇 명 나왔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이
또 중국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그런 대처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타산지 속으로 삼아야 될 어떤 그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초동 대처에 실패해서 당장 뭐 이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갔고 사망자가 지금 뭐 10명에 이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해야 될 어떤 중심 잡아주기 이 역할에 충실해 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초기 대응의 문제인데 그것 딱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너무 심히 지키고 그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안 가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 한 것부터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신뢰가 안 가지기 때문에 이 공동 대응 기구랄까 이럴 때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민간이 대책기구의 법적인 자격은 범정부 기구여야 되는 거죠. 범정부 대책기구 안에 민간 전문가, 우리 정명희 의원 같은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행정공무원들 수준으로는 도저히 맞습니다. 이 상황을 대처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니 그런 법적 권위를 갖는 공식 정부기구 안에 그런 대책공무원 민간 전문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 뭐 약사, 또 뭐 이 감염 관련된 그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제대로 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 부산에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부산도 시의 대응 기구가 지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고를 하고 있나요? 현재는 그 감염내과 교수님이 전문가 네 분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고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놓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분들과 또 어떤 뭐 연락이랄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보면 그분들 자체가 너무 지금 현재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역할이 조금은 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지하철에 방역 작업도 뭐 하루에 2번씩 하고 한다는데 네. 부산에서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방역 작업은 뭐. 예, 방역 횟수를 지금 현재 늘렸고요. 늘렸고, 현재의 어떤 그런 우리 정보로 볼 때는 거의 최장이 48시간 정도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 소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그 보고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분야의 교통공사에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네. 메르치 옮겨온 건 아니겠지 정말. 아주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시내버스 계속 붙어 있더라고. 네. 우리 버스는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냄새가 좀 나더라도 이건 뭐 알코올 뭐 소독한 냄새. 근데 걱정 마세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한 불안감이 돌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접촉. 메르스 양성자와 접촉한 사람과 내가 접촉했느냐가 가장 그러면 중요합니다. 접촉이라는 게 이 정도는 접촉이 되죠. 그죠? 처음에는 기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침이 실패한 튈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어야 된다. 2m 내에서 1시간 이상이라고 2m 했었거든요. 내에서. 근데 지금 근데 그 35번 의사가 그게 깨진 거예요. 예, 네. 35번 의사가 밀접 접촉도 아니었고 그 옆에서 진료를 40분간 정도 했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식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지금 무서운 거죠. 공기 중 뭐 전염이라고 하는데 결국 공기가 아니야. 2m가 아니라 뭐한 예. 5m 밖에서 예. 이렇게 해도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날아가서 떠다닌다 그렇지, 생각하면 날아가서 감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가 훌륭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약이 없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방역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나요? 방역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부산의 메르스 양성자가 네. KTX를 타고 내려와갖고 집에 돌아갈 때 그 도시철도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이후에 방역이 증가된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세계에 그 양성자랑 접촉이 됐다는 거죠. 누군가는 접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철도 그 시간에 탄 사람을 신고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신고 접수를 그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데 신고해야 되나? 또 그러면 자택격리를 14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업이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신고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방역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위에서 많이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분이 모였을 때 참 재미없는 모임이다. 근데 사실 우리 첫 주제가 네, 사실 주제도 무겁고.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되게 심각한 주제이기 네. 때문에 재미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것들이 어쩌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여기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 저도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내문 붙인 거를 봤는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이해시키고 그거를 갖다 또 생활에 이렇게 하기 위한 그게 약하다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중동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건 중요 안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대한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부족하다는 거죠. 그에 관련 간단히 좀 해주시죠. 저도 네. 평소에 거의 손을 안 씻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예. 한 손을 한 10번 정도 씻고 있어요. 네. 네. 첫 번째가 손을 잘 씻어란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비누로 손 씻으면 됩니다. 비누. 지금 이 그냥 씻으면 안 코로나, 되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누에 잘 죽거든요. 오.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래서 비누는 또 뭐 무슨 물비누가 좋다 이런 거는 사실은 지역적인 부분이고요. 무조건 비누로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을 할 때는 손을 가리고 하고. 손을 가리면 안 되죠. 지금 중요한 질문 하시는데 그래. 손을 수능 가리면 시간에 안 돼. 너 혼자. 아, 제가 아까 개념없다 얘기했는데. 우리 최근에 이 사태 때문에 텔레비에서 막 와갖고 네. 손으로 가리면 안 된다. 네. 아, 팔뚝으로 가려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정도는 다 아는데. 내 팔뚝은 손으로 가리면 이 손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데 묵히게 된다는 거죠. 손잡이, 그죠? 아, 박수를 그래서 하시죠. 제가 만약에 부산어려원을 갔다, 지금 현재 거점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부산어려원을 갔다 손으로 타치하지 마시고요. 그냥 팔꿈치로 타치하시고요. 아. 그죠? 그 다음에 N95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기침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우리 복지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복지부 장관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똑같이 손을 가리고 기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노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게 무식이 들었는데 우리 다들 기침하실 때는. 네, 이렇게. 근데 저도 마스크를 구하고 싶었는데 예. 없어요. 예, 이게 마스크 약국에 동의나. 좋은 네. 질문인데요. 아무 마스크 쓰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마스크도 이 한 번만 쓰고 버려야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오히려 지금 N95냐 이런 건 안 중요하고요. 아무 마스크든 쓰면 되고요. 그것도 마스크는 상식이네요. 사용하시고 나서 그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버리면 더 좋은데 어렵겠죠. 일단 그렇죠. 다른 최대한 상황을 집에 위해서. 안 들어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집에 갖다 들어가자마자 버리다지. 비닐로 싸서 버리라고 하는데. 네. 유봉지 싸서. 그러면 일단 약국에는 동이 났고 비누도 일반 비누도 마스크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N95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N95가 우리 식당에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어려운 마스크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산시 네. 보건당국에서 네. 이제 일반 감염이 우려되니 쓰고 다녀라 그러면 쓰면 되지. 지금부터 미리 마스크를 쓰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것 또한 약간 무식. 죄송합니다. 제하고 동급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미없다 해서 조금 재밌게 해주려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동아대 병원을 간다, 대학병원을 간다, 그죠? 부산의료원을 간다. 근데 사람이 많은데 간다, 그죠? 네. 그런데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배려. 맞아요. 자기의 에티켓이고요. 또 상대가 내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르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침 환자라도 예, 그런 경우는 무조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메르스 환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거든 그 사람 기침하는 거 예, 보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반드시 써주고 나가는 게. 근데 지금 현재 메르스가 열이 없어도 메르스가 생겼고요. 기침을 안 해도 없어도. 메르스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럼 시민들은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약간 사람이 많은 곳, 그 다음에 그런 의심, 그죠? 병원, 우리가 지금 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병원을 갈 때는 마스크를 이용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대부분의 감염이 초기에는 지금은 약간 양상이 다르지만 초기에는 다 병원에서 이렇게 감염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병원 갈 때는
그 어제 서울 가보니까 막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전신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부산을 네. 따보니 부산은 거의 안 쓰고 다녀요. 서울은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벌써 많이 말씀을 예, 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불특정 친구가 다수가 지금은 제 누가 친구하고 접촉했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 친구가 경기도에 있는 친구인데 다 약속을 파겠어요. 못 내려오는 거죠. 무서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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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쪽 얘기 들어보니 그쪽은 상당한 뭐랄까 공황 상태랄까 네,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런 상태고. 그런데 저희 부산에 그 이몽섭 내과 예. 그분 예. 되게 그 의사 되게 예. 막 대처를 잘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동시에 그 의사와 네. 관련해가지고 하면서 봉생병원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이몽스 내과에서 이분이 그 삼성병원을 다녀온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을. 예,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또 좋았던 게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개를 안 했을 때입니다. 삼성병원에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예. 걸 SNS를 통해 갖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은 접촉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야기를 듣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답변이 그분은 기침을 안 하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동아대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몽섭 내과에서 동아대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메르스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 이 환자분한테 그랬어요. 택시 기사 상황과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했죠. 근데 동아대 병원에서도 이 환자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레벨 D의 방호복을 다 입고 그 격리실에서 이제 진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이 환자를 5시간 동안 관찰을 했는데 관찰 후에 메르스가 아니라고 집에 가라 돌려보낸 거죠. 정세가 전형적인 정세가 없다. 전형적인 정세가 없어진 우리는 이제 거죠. 기침과 예. 발열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말하면 발열, 기침, 접촉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집에 돌아갔고 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죠. 그 다음에 뒷날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이몽석 내과를 사실은 가가지고요. 또 링겔을 한 대 맞은 거예요. 그 택시기사 한 분은 됐고 수리가 됐고 한 분은 수리가 됐다. 안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국밥집까지 가신 거지 그분이. 그렇죠. 목촌 대중법이라 네, 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날 당일날, 당일날? 네, 당일날 KTX 타고 내려왔고 신평까지 지하철을 타시고 그다음 목촌 돼지국밥집을 가셨고 그 옆에 또 약국을 갔다 오신 거죠.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옮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삼성병원에서 조카랑 같이 그 병간호를 며칠 한 네. 상태고 본인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게 오픈이 안 되고 하면서 이분이 부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어요. 하루 받고 그 다음날 이분이 내려오셨거든요. 이미 증상이 발현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날 그 KTX 같이- KTX를 탄 사람, 네. 9시 46분 발 KTX 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탄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역 만약에 관련이- 증상이 없이 내려왔다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냥 단지 접촉만 있었다면 찾을 필요가 없고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미 병원에서 부천에 있는 병원에서 그분이 몇 분이나 치료를 돼요? 받았죠. 기침 몇분 안 발열 그분이 어디 예. 접촉한 분요 아니 우리 부산의 그 확진자가 모르겠습니다. 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몇 분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근기 순위는 잘 모르겠고 우리 부산에서는 근데 한 기침 발열 같은 전형적인 정세가 없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정상 발열은 자가 발열은 정상이 있었고요. 기침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기침, 발열, 뭐 그죠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양상을 그걸 볼 전부 다 때 엔드로 예, 독감하고 생각을 해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하고 의심을 똑같기 했구나. 때문에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 진행도 지금 마스크 끄고 떨어질 것 같아. 끼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때까지 강조하고 있다니까 지금 접촉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열이 안 나니까 우리가 제가 열을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금 시의원님이시고 하시고 이러니까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뭐 부산대를 격리병원으로 뭐 했다가 부산대병원을 예, 예, 격리병원에서 뭐 음악단 알고 보니 지금 음악 시설이 그러니까 없어서 이제 와서 정말 한다. 말도 안 되는 행정인 거죠. 부산대가 그 호흡기 전문센터를 갖추면서 한 병동을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 26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8월 말에 이렇게 네.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그거를 그 음압시설이 있는 그 병원을 해서 올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기를 최대한 제가